자, 조선일보가 또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2, 3년 뒤에 부동산이 폭등한다라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신문사, 이 건설 투기 세력과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또 비판을 모면하려고 무선수를 쓰더라도 미친 집값 되풀이만은 막아야. 자, 요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의 논리의 본질이 뭔가 하면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수가 17년 만에 최저, 분양 착공이 최저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를 지어봤자 안 팔리니까 안 짓죠.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공사비가 치솟고 고금리가 겹치고 규제 완화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이 부족해서 1, 2년 뒤에 미친 아파트 값이 재현될 거다. 그래서 이 아파트 공급이 꽉 막혀서 문재인 때 집값이 급등한 것처럼 1, 2년 후에 급등할 수 있다. 올해 1, 2월 종공주택 착공 물량이 과거 8년치 평균보다 86%가 줄고 아파트 재건축 공사 곳곳에서 스톱했다. 안전진단 완화 등 공급 대책도 야당 협조가 필요해 불확실성이 크다. 아니, 곳곳에서 순살자이 아파트, 또 더 중국 유리, 짱깨 유리 아파트 등이 생기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완화해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최근 집값은 불황을 반영하는데 경기는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비해서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 수도권 착공 물량이 반토막이 났고 분양도 12만 가구에서 17만 가구다. 그러면서 또 한 구석에는 서울 아파트 수요 회복세, 아파트 가격 5주간 상승세, 거래도 늘어 지난달에 월 4천 건이 거래됐다.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또 투기 세력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위축됐던 아파트가 지금 되살아나고 있고 아파트 매매가가 서울에서 5주 연속 상승세다. 여기에 가수요까지 이제 집을 빨리 살려는 가수요까지 붙게 되면 미친 집값이 재현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건설사, 대기업 건설사와 굉장히 유착 구조 속에서 기사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시장에 맡긴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과 조선일보의 대체적인 경제 기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강북의 아파트가 평균 10억이었어요. 신축 아파트가. 이제 15억입니다. 그래서 홍제 3구역에 평당 4,250만 원, 4년 새 40%가 올라가지고 14억, 그러니까 총 분양가가 14억 8,028만 원이에요. 강북에서 평당 15억 시대가 보편화됐어요. 자, 공사비를 평당 512만 원으로 계약했다가 작년부터 올리자고 협상을 해서 평당 784만 원으로 올렸대요. 요즘 1,000만 원이 넘는데 784만 원 한 거 보면 784만 원하고도 많이 남겨 먹겠죠. 자, 서대문 프레지오 센트럴파크는 국민평형이 13억에 인근 신축 단지에서 갔는데 이제 15억짜리가 그 바로 옆에 생기는 거예요. 자, 정강호 목사님 교회 옆에 있는 장이 6구역에도 평당 3,500, 그래서 12억이래요. 마포 공덕 1구역은 평당 4,200이 예상됐는데 실제 이것보다 더 올라가서 또 평당 분양가가 수백만 원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자, 마포에 있는 소규모 주상복합인 마포 프로지오 어반피스도 평당 4,700보다 더 올라갈 거래요. 신반포에서는 공사비만 역대 최고인 아파트 분양가가 아니라 공사비가 평당 1,300으로 결정됐다고 해요. 자, 분양 가격이 폭등한 데는 인건비, 자재비, 금융비용 3중 쇼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거 조사 좀 해라는 거예요. 자, 서울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토지비가 건축비보다 비쌌는데 최근에는 건축비가 토지비보다 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는 대지 비용은 한 채당 6억인데 건축비가 7억 3천만 원치였다고 합니다. 허그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 비율이 45%,
이럴만 해도 대지 비용이 78%인데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대지 비용이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싼 아파트를 팔아먹으려니까 서울에서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서울에서도 나오니까 아파트를 안 짓는 겁니다. 이 시장 논리에 의한 거예요. 그 지역에 거래되는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월등히 비싸고, 월등히 비싸게 하려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게 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훨씬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싼 신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결정되고 평당 공사비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조선일보는 이제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면 미친 집값이 될 거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전제 경기가 회복되면인데, 경기요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 안 되면 이제 이 비싼 아파트의 거품 가격들이 다 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IMF 기억하시죠? IMF 때요 크게 비싸지도 않았던 아파트들이 IMF 터지고 나니까 한동안 가격이 낮았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때 또 두 번 끌어올렸지만은 박근혜 정권 때까지 계속 내려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쳤어요. 10년 동안 내려왔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한국 경제라도 좋았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요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총체적 위기에 들었었고, 부동산 자체가 한국 경제 붕괴를 가져올 부동산 PF 대출 비리, 주담대 대출 부실 등을 낳고 있는 원인이에요.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1차기 부동산에서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2, 3년 뒤에 한국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봅니까? 한국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현재 부동산 가격은 꿈만 같은 가격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이요 이런 식으로 미친 집값을 운운하면서 지금 이 보도의 근본 취지는 뭐겠습니까? 집 사라 라고 바람 잡는 거죠. 한국 최고의 언론이라면서 집 사라고 바람 잡았어야 되겠어요? 아파트 공급 부족요? 지금도 투기 세력 보면요, 투기 세력 빼고 나면 아파트 남아 돌아요. 최근에 전세 사기 파동으로 빌라나 다세대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집중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이 빌라나 다세대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야 돼요. 빌라나 다세대에 사는 것도 벅찬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면 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폭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지금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세요. 금리는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자, 부동산요? 올라가요? 부분적으로 올라가지요.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고급 상징적 아파트들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그 외 변두리 아파트는요, 지금도 서울에서도 추락이고 경기 인천도 추락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그야말로 이 상징적인 고급 주택들만 이렇게 살아남아요. 일본에도 그렇습니다. 도심에 타워 맨션이라고 부르는 고급 주상 복합들은 살아남아요. 지하철역 옆에 있는 고층으로 아주 호화롭게 지은요. 그 외 나머지 아파트나 집들은 다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을 이렇게 잡았어야 되겠습니까?